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죠.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큰 듯 보였지만 사실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 기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짧게 짧게 어, 눌렸다 가는 모습은 보여도 결국 간다. 그러니까 눌리는 건 눌리지만 계속 간다. 그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건데 이제 우리 시장이 문제인 거죠. 우리 시장도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미국 시장보다 더 민감하고 좀 빠르게 그 변화를 수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도 커지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하고 계속해서 또 미국 시장은 사실 계속 가니까 이제 넣어두면 뭐 계속 가겠지 이런 그 신뢰가 생기는데 우리 시장은 이거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망가지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 시장 전체 또 섹터 그리고 뭐 종목 그걸 구별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완전히 뭐 시장에서 진짜 거의 버림받다시피 할 정도까지 될 줄을 몰랐죠. 그리고 다시 또 지금 찔끔찔끔 올라가는데 투자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워요. 시장에 대한 믿음이 많이 좀 까인 상황이고 종목에 대한 믿음 그 섹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흔들리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고점에서 꺾이겠구나. 이제 어,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 시기가 이제 가시화가 되면 우리 시장이 먼저 출렁이면서 빠지겠구나 하는 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시장이 계속 잘 갈 거라고 믿고 있다면 뭐 섹터를 잘 찾아서 종목을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구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쉽죠. 작년에는 아무 종목이나 진짜 눈 감고 찍어서 넣어놔도 뭐 몇십 퍼센트에서 몇백 퍼센트까지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심지어 3월 달 코로나 그 상황에서가 아니라 뭐 한두 달 뒤에 아니면 두세 달 뒤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더더욱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를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주식시장에서 진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고르라면 그거는 수급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사고 어떤 매수 주체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결국은 올라가고요. 그게 뭐 짧게 움직이든 좀 중장기 패턴으로 길게 움직이든 그거는 좀 다르겠지만 수급에 의해서 결국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그러니까 주식 종목의 가격이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시장 경제의 뭐 제1 원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결국은 수급이 좀 몰리고 또 매수세가 강한 종목을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 외국인 기관, 뭐 연기금 이런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 매도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고 저도 좀 뭐 계속 매주 뭐 매주가 아니라 매일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알려드리고 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 감을 잡고 이제 어떤 어, 제 계좌의 어떤 투자금도 좀 비중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수급 하나만 봐도 열심히 들여다보면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건너뛴다 수급을 그런 투자자로서는 정말 너무 진짜 감이 없고 게으른 거고 운에 맡긴 어떤 복권 긁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투자 방식인 거죠. 그래서 수급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수급을 보는데 저는 이제 주간 단위로 가끔씩 일간 단위의 매매 패턴을 좀 보여드리기도 합니다만 주간 단위로 묶어서 봤을 때 한 주간에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지난주에 반도체가 어땠고 뭐 바이오가 어땠고 이런 흐름이 2차 전지가 어땠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한 주 단위로만 우리가
그 일봉 말고 주봉을 보면 약간 그 가파른 어떤 이 숨가쁜 그 느낌의 흐름 말고 조금 진정된 느낌의 주가의 흐름을 볼 수 있듯이 주간 단위로 수급을 묶어서 보면은 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외국인 기관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그리고 변동성이 아주 클 때는 금투 정도를 좀 보시기를 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그리고 개인들의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었고요. NC소프트였고 또 LG전자였고요. 자, 뭐 네이버는 둘째치고 이 삼성전자, LG화학, NC소프트, LG전자 네 종목을 딱 보면 악재가 나왔던 또는 좀 어떤 먹구름이 좀 낀 그런 종목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데 그 쉬어가는 타이밍에 반드시 쉬어가야 하는 타이밍에는 반드시 쉬어간다. 그런데 이때 이걸 계속 매수하는 주체는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이 네 종목 이제 삼성전자, LG화학, NC소프트, LG전자를 계속 개인들이 매수하고 또 괴로워한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네 종목 악재가 나왔던 요 네 종목은 어 결국에 뭐 네이버까지도 마찬가지고 삼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점에 있는 거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던 종목들을 털어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쉬어갈 때 그때는 쫓아 매수하지 말고 같이 쉬어가야 된다. 차라리 투자하지 말자. 잠깐 쉬어가자. 그런 게 더 좋은 자세인데 결국 개인들이 매수해놓고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물렸다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투자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삼성전자 우선주에 삼성전기, 포스코, SKC,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SK텔레콤, 현대모비스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은 지금 사도 된다 봐요.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사도 된다고 보고 꾸준함의 대명사인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좀 눌릴 때 외국인들이 팔 때 좀 매수해 놔도 괜찮다고 보고요. 또 3분기 그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포스코 같은 종목도 이렇게 3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한 31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눌려 있을 때는 매수하면 지난 전고점 4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만 그래도 한 단기로 5에서 10% 정도의 짧은 수익을 내는 데는 뭐 무리 없는 정도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카카오였고요. 또 셀트리온이었고요. LG 화학을 판 반면에 삼성 SDI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 또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팔면서 SK 하이닉스는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그냥 주가 흐름이 좋아서 소개해드렸는데 수급이 좋은 종목들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삼전보다는 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도 LG 화학보다는 삼성 SDI 그리고 바이오에선 단연코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버보다는 현재는 카카오. 제가 한 6개월쯤 전에는 카카오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두 달쯤 전 정도에서는 네이버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카카오가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눌려 있고 에너지를 응축시킨 셀트리온이 어제 이제 241선 돌파하듯이 카카오도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다시 한번 또 그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 KB금융, 두산퓨얼셀, 대한항공, 한화, KCC, OCI, 기아까지 외국인들이 사 모았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를 팔고 기아는 사고 뭐 이런 차이도 좀 보입니다. 그렇죠? 자, 기관 투자자 볼게요. 제일 많이 판 종목은 NC소프트, 그리고 삼성 SDI, SK, 또 SKC,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 하이닉스, 휴캠스, KTNG 정도를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과 조금 다르게 이제 행보를 보이는 종목도 있고 또 NC소프트 같은 종목은 같이 판 종목도 있고 그렇죠. 좀 행보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다음 주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 패턴을 쫓아가겠습니다. 만약에 간다고 하면 특이한 점은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다음이었고요. 크래프톤, 셀트리온,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OCI, 카카오뱅크, 카카오,
한화, 대한항공, 두산퓨얼셀의 순이었는데 이 아래쪽에는 외국인과 보조가 비슷했습니다만 맞췄습니다만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생소한 종목도 있고 삼성전자는 아예 반대 패턴으로 가는 거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뭐 셀트리온이나 밑에 카카오나 또 대한항공이나 뭐 두산퓨얼셀이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보조를 같이 맞춰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이 가격이 좀 올랐다 하더라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더 갑니다. 그건 뭐 절대적인 얘기죠. 그리고 연기금을 보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NC소프트,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SKC, SK하이닉스, 현대차, SK바이오사이언스, KTNG, LG전자, 기아, 두산인프라코어, KCC 정도인데 이 연기금의 매매 패턴의 특징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 사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팝니다. 그죠?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를 같이 팔고 네이버와 또 그 카카오를 같이 파는 게 아니라 네이버를 이제 팔았고 어, 네이버를 팔았고 그 카카오도 이제 뒷페이지에 보면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같은 페이지 안에서 나올 정도로 많이 매도하진 않았지만 카카오는 좀 덜 매도하고 어쨌든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죠. 현대차와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종목 섹터가 안 좋으면 같이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기금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이렇게 악재 없이 이렇게 순탄한 그런 섹터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크래프톤이 그렇고요. 또 카카오뱅크가 그렇고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오리온, OCI, 한화, SK 또 GS 리테일, 두산퓨얼셀,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마트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샀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볼까요?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카카오, HMM, OCI, 크래프톤, 한화, SK이노베이션, 두산퓨얼셀, 대한항공, KB금융, SK하이닉스, 아시아나항공. 항공주가 이제 떠오를 때 팔고 셀트리온이 이제 올라오니까 못 견디고 팔고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고 자, 매수한 종목들 보시면 NC소프트, LG화학, 삼성전자, LG전자. 제가 아까 외국인 매매 패턴 말씀드릴 때 그대로 소개했던 네 종목이 매수 1, 2, 3, 4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쉬어갈 때는 쉬어가야 돼. 같이 쉬어가는 게 좋은데 이걸 고스란히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또 SKC, 네이버, SK, 삼바,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뱅크, LG 디스플레이, 휴캠스까지를 외국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을 가보면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펄어비스였고요. 카카오게임즈도 많이 팔았습니다. 솔브레인, 심텍, SK머티리얼즈, KMW, 삼천당제약, 셀리버리, 메디톡스, 위메이드, 원익 IPS, 셀트리온 제약, LNF, 천보 이런 종목들을 많이 팔았는데요. 게임주가 보이고 아래쪽에 2차전지주도 이제 보이고 또 5G KMW도 보이고 좀 위메이드도 게임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보이고 이제 원익 IPS 같은 종목도 팔아서 보이는데 게임주들을 이제 매도를 하고 또 2차 전지주도 매도를 했구나 하고 오른쪽을 딱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은 또 매수를 했어요. 제 1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외국인은 계속 밀고 있는 종목 이제 밀고 있고 LNF나 천보나 다른 코스닥의 다른 2차 전지주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은 팔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도 매수를 했고 유바이오로직스, 시젠, 이녹스 첨단 소재, 바이오니아, 쿠콘, 오스템 임플란트, 맥스트, 매드팩토, TNL, 클래시스, 신흥 SEC. 이 신흥 SEC도 이제 매수를 2차 전지 중에 매수를 한 종목이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신흥 SEC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한번 더 보면 지난주에 이제 매도 종목에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매수 종목에는 상하 프론테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이제 매도와 매수 종목이 조금 더 갈리는. 그러니까 매도는 LNF, 첨보,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은 매도를 강하게 외국인들이 했고, 매수는 에코프로비엠, 신흥 SEC, 상하 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는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을 볼까요? 제일 많이 판 종목 이제 지난주에 그 상장했던 바이젠셀이 1위, 그리고 큐라클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LNF도 기관이 던지고 있고, 위메이드, LX 세미콘, 테스나, 에코프로 HN, 휴젤, 클래시스, 아이큐어, 천보, 서린바이오, 카페24, 제이시스 메디칼을 기관이 많이 던졌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지난주에 저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도 조금 매수를 이제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인데, 외국인 기관이 살 때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좀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음, 이제 아까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제약을 많이 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선택할 때 이제 좀 담아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뭐 11만 원대 한 중반 뭐 그 정도의 매수를 해 놓으면 12만 원대 뭐 중반 후반 막 밀고 올라가다가 한번 쉬더라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아직 수익이 크게 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근데 이제 12만 한 3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사서 한번 어떻게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한번 눌리게 되면 불안해서 또 던지게 되고 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지금 구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매집을 할 때는 저점에서 같이 매수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그리고 삼강 M&T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 SK 머티리얼즈, JYP 엔터테인먼트, 또 KH 바텍, 파인테크닉스, 미코, 오스코텍, 네페스아크, 파마리서치, KG ETS, 하나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 좋은 종목들이 많이 대거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보면 SK 머티리얼즈를 제일 많이 던졌고요. 그 다음에 천보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연기금은 지난주에 많이 팔았고요. 위메이드, LNF, 메디톡스, 휴젤, CJENM, LX 세미콘, 시젠, SM, 바이오니아, 에코프로 HN,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2차 전지주들을 대거 팔아치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많이 샀고요. 셀트리온 제약을 담았네요.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이 담았고, HLB, 바이젠셀, JYP 엔터테인먼트, 이오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 파마리서치, KH바텍, 알테오젠, 오스코텍, 쿠콘. 자, 카카오 게임즈 하나 빼면은 뭐 JYP 엔터테인먼트 정도 빼면은 바이오를 왕창 사고 반도체를 또 왕창 사고 이런 정도의 어떤 특징을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과감하게 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SM도 이제 팔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많이 오른 그 주도했던 엔터나 2차 전지나 이런 섹터는 뭐 CJENM도 던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그 주도했던 섹터들을 비싸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덜어내고, 그동안에 많이 가지 못했던 종목들, 뭐 반도체나 바이오들을 많이 담는 것을 연기금이 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죠. 사실 눌려있는 섹터를 많이 늘리고 좀 많이 온 종목들을 좀 덜어내는 그런 전략은 연기금이 운영하는 전략, 어떤 중장기 전략으로는 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연기금과 금투가 약간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금투 지난주 거를 보면요. SK 머티리얼즈 제일 많이 샀거든요.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판 종목을 금투는 기관 안에서도 금투가 많이 샀고요. 또 연기금이 그 많이 산 여섯 번째로 많이 산 바이젠슬 같은 거 금투 그냥 던져요. 막 던져요. 지금 금투에서는 제일 많이 던졌거든요. HLB도 제일 많이 던졌고, 뭐 라파스 이런 종목들 제가 진짜 100% 수익 내고 팔았는데도 그 이후로 100%더 오른 아주 엄청난 종목인데 금투는 던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거든요. 또 오스템 임플란트도 금투는 던집니다. 이런 반면에
뭐 SK 머티리얼즈 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샀죠, 에코프로비엠 샀죠, SM 샀죠, YG엔터 샀죠, LNF 샀죠. 그러니까 신흥 SEC에서 그러니까 금투하고 연기금이 약간 기조가 달라요.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둘 중에 따라간다면 연기금을 따라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투는 진짜 획획 바뀌거든요. 아주 획획 바뀌어가지고 쫓아가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금투의 종목들을 보면은 그 진짜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사이에 흐름을 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사는 종목이 결국은 잘 가는 경향이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돼요. 그 대신에 중장기로 보면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얘네는 이번 주에 팔았다 다음 주에 바로 사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 오늘 샀다 내일 팔기도 하고 진짜 획획 바뀌거든요. 대신에 금투는 진짜 참고는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이번 한 주간에 이걸 토대로 다음 주에 주가 예측을 하는 데는 금투가 굉장히 귀신같이 맞히는 경우가 많아요. 연기금은 좀 달라집니다. 연기금은 지금 당장 오르든 내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장기 패턴으로 가니까.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을 쫓아가는 건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보는데 금투는 반드시 참고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은 개인은 이제 코스닥에서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일 많이 던져줬습니다. 고맙게도.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으로 던져줬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이런 HLB도 그렇고 삼강 MNT 다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오른쪽에 매수 쪽에 보였던 것들이 왼쪽에 보이죠. 순매도에 삼강 MNT, 이녹스 첨단 소재, 유바이오로직스, 시젠, 쿠콘, JY 엔터테인먼트, KH 바텍, 상하 프론테크, 파인테크닉스, TNL, 바이오니아 다 지난주에 잘 갔던 종목들이 이제 개인들이 던진 종목으로 나오고 있고 반면에 바이젠셀 제일 많이 샀고 펄어비스 많이 샀고 큐라클, LNF, 위메이드, LX 세미콘, 심텍, 셀리버리, 솔브레인, KMW, 메디톡스, 테스나, 천보, 휴젤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어요. 뭐 들고 있으면 다 좋을 종목들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정도죠. 뭐 개인들은 항상.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회복할 때쯤 되면 굉장히 다른 종목들이 막 잘 가다가 되게 약오르다가 이제 이걸 빼고 다 이 종목 사볼까 하고 사면 이제 갖고 있던 종목들이 막 날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개인과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은 주가가 잘 가기 어렵고 아니죠. 주가가 잘 갈 거고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잘 가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을 늘 반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중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연기금을 추종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좀 짧게 그 시장이 변하는 걸 좀 쫓아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도 자신 있으면 금투를 참고해서 매수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좀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서 사겠다 하면 금투 쫓아가는 것도 좋고요.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외국인 따라가면 좋습니다. 저는 외국인 추종 올해는 특히 외국인 추종하는 그 방법으로 매수를 해서 큰 수익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외국인들 요즘처럼 뭐 금리, 환율, 뭐 테이퍼링, 뭐 미국 시장이나 그 해외 시장 발로 우리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에서는요, 무조건 외국인들의 자금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면 쫓아 사고, 팔면 쫓아 팔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수 그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투자자들별로 어떤 특징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종목들을 참고하시면 뭐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야, 굉장히 길게 오늘 말씀을 주저리주저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